론닥이 나오고 나서 론 오피서는 뭘 해야 할까요? 론닥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CD에 나와 있는 것들 리뷰해가지고 이니셜 CD 나갔을 때 이제 바로들이 질문했던 부분들 있거든요. 그게 맞게 수정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먼저 사이닝 하기 전에 그걸 보내서 한번 그거에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사이닝 스케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경 요청이 있었던이라고 할게요. 부분이 수정되는지 확인한다. 어떤 부분들이 보통 주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오버 디스클로즈 된 부분들 그리고 뭐 이미 페이 된 건데 나와 안 지워진 것들 그리고 뭐 인파운드 하나 더가 있어요. 프리페이드 인터레스트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 17일에 펀딩을 하면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자를 내야 돼요. 이게 1000불이라고 할게요. 6월 27일 날 만약에 열흘 후에 끝이 났어요. 그럼 열흘치 이자를 덜 내니까 1000불이 300불로 줄어간다면 우리가 700불에 대한 클로징 코스트가 지금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irst payment due를 변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클로징 날짜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클로징 코스트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론 오피서들이 월 초에 끝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클로징 코스트 프리페이드가 하루 이틀만 컬렉션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퍼체스는 7월 1일 날 클로징을 하려고 이제 해요. 그러면 프리페이드 인트레스트에는 7월 1일부터 퍼스트 페이먼트가 9월 1일이니까 8월 말까지 컬렉을 해야 되겠죠. 거의 60일 정도의 이자를 미리 선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 퍼스트 페이먼트가 8월 1일 퍼스트 페이먼트면 하루만 하면 되고 9월 1일이면은 한 달치 받는 거고, 그죠? 퍼스트 페이먼트 듀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클로징 코스트 30일에 이자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만 불, 20만 불이면은 뭐 한 1000불 차이 날 거고 1밀리언 달러면은 수천 불 차이가 날 거고요. 인파운드 여부는 클로징 하는 날짜가 언제냐, 퍼스트 페이먼트 듀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인파운드 스케줄, 그 다음에 aggregate adjustment, 그 리펀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불했던 항목들은 뭐 크레딧 리포트나 감정이나 HOA 인보이스나 뭐 verification of employment 같은 재직 증명 같은 부분들은 처음엔 디스클로즈 했지만 손님이 클로징 하기 전에 미리 냈던 부분들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인트레스를 마이너스 2일 해서 리펀드를 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퍼스트 페이먼트가 8월 1일이잖아요. 근데 7월 2일 날 끝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7월 1일과 7월 2일에 대한 리펀드 이자를 주고요. 손님한테. 그 다음에 펀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first payment due를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EPO 날짜가 펀딩하고 나서 180일 or 6 months of payment whichever is longer 이잖아요. 그 스타팅 포인트가 우리 EPO랑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숫자가 이 이니셜 CD와 파이널 CD를 또 비교합니다. 트리드 체크 포인트가 그래서 이니셜 LE, locked LE, 이니셜 CD, 파이널 CD 이렇게 네 가지 타임라인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정보 나온 거. 그다음 뭐 하세요? 손님한테 이 공지를 다 해서 손님도 오케이 했어요. 손님한테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에스크로한테 보내요. 베스팅 확인하고요. 밸런스 확인. 그 다음에 Estimated Settlement Statement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CD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세틀먼트도 함께 보내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만약에 그럼 제가 와이어를 얼마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에스크로한테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에스크로 보내기 전에 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론 오피서가 리뷰. 그럼 여기서 이제 바뀌게 되겠죠. 론닥 사인의 정보 이거를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먼저 확인해서 베스팅이랑 론 피 체인지랑 섹션 B through H, 인파운드도 론 피 안에 들어갈 거고 closing disclosure fees 이렇게 보면 되겠죠. 론 오피서가 먼저 리뷰하고 에스크로한테 보내서 PDF를 보내는 거예요. 손님이랑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론닥하고 론닥 사이닝 스케줄을 여기서 했어요. 요 다음에는 에이전트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바이어와 셀러, 그렇죠? 바이어는 셀링 에이전트,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 그래서 얘들한테 바이어한테는 론닥 나갔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나온 것 업데이트 드리고 축하하기. 셀러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론닥 나왔으니까 확인하고 업데이트하고 셀러 디스클로저 사인 받아달라고 부탁. 만약 없다면 이때까지도 없다면 안 받았다면 셀러도 론을 갚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러 측에서 또 페이오프를 요청하고 막 이걸 하거든요. 에스크로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빨리 되면은 빨리 이제 뭐 밸런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늦게 되면 늦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이 끝났어요. 다 끝난 후에 파이널 펀즈 언제 보내는지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final funds 확인 및 sign schedule, 론닥 signing schedule confirm 해주고 그 다음에 proof of funds wire 보낸 사람, 바이어, 대출 신청 한 분, 바이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받은 사람, escrow가 되겠죠. escrow or title officer. 그럼 보낸 사람한테 뭘 받을까요? 와이어 리시트, 어카운트 트랜잭션 히스토리. 이건 어떻게 받아요? 정보가 뭐가 필요하죠? 어카운트 히스토리에? 어카운트 넘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최근에 받았던 스테이트먼트와 이 어카운트 스크린샷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5월 31일에 만약에 스테이트먼트 밸런스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스크린샷은 5월 3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크린샷을 쭉 뽑으면 이 서류상으로 이게 같은 사람의 어카운트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손님이 포토샵하고 거짓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 데이트가 5월 31일 경우 transaction history 스크린샷은 5월 31일부터 date requested 라고 합시다. 요청한 날까지. 아니면 date wired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스크로 와이어 리시트. wire receipt. 이건 뭐예요? 어떤 정보들이 있죠? 에서 보낸 사람의 어카운트 와이어 디테일. 어카운트 넘버, 금액, 보낸 날짜, 시간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행 이름도 나올 수 있겠죠? 파이널 세트먼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펄체스할 때 요게 이제 시작이 되면은 요거는 기본이에요. 요거 다음에 뭘 하냐면 론닥 사인할 때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손님을 오라 그래서 사인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과정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재활 검토할 때 에스크로 안 기다리고 우리가 두들겨가지고 매뉴얼리 계산해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